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강연 토크쇼 소나기의 이용렬입니다. 여러분 저 혹시 전화하면서 전화기를 찾고 있고 또 같은 날 약속을 겹쳐서 잡고 이럴 때마다 혹시 나 치매하냐? 네, 가슴이 덜컹. 예, 이러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소나기 100세 시대에 치매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힘찬 박수로 출발합니다. 정말 송도순 씨께서는 실제로 치매 환자가 집에 계셨군요. 우리 엄마한테는 아버지가 하느님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이렇게 사는 기둥이 없어져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네네. 한 달도 안 있어서 막 말을 빨리 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치매. 또 한 분도 계셨습니까? 우리 시아버님은 치매는 아니시고 반신불수셨어요. 아이고, 예. 저하고 9년 동안 사시면서 제가 아마 똥 치는 대회에 있으면 제가 1등 할 거예요. 아이고, 너무 잘 쳐서. 아이고, 네, 그러셨구나. 네. 우리 더 자세한 얘기는, 네, 우리 저 강연 후에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는데요. 먼저, 박건우 교수의 강연을 듣고 우리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치매 환자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할머니, 저번에 용돈 드렸던 거 어떻게 됐어? 그거 어디 갔지? 가스불을 꺼야 되는데 보고도 안 끄세요? 약 뭐 있긴 하지만 좀 시원찮습니다. 치료의 주체는 저는 가족이 돼야 된다고. 우리 주변에 분명히 치매 환자들은 늘 것입니다. 저도 치매에 걸릴 수 있습니다. 무조건 무섭다 이렇게 다가갈 것이 아니라 우아한 노년의 방해꾼인 치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좀 여쭤볼게요. 이용렬 씨. 네네. 우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름. 그래. 근데 많은 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무슨 우아한 삶이야. 참 우아한 노년을 보낸다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문 기사 하나를 읽었는데 미국, 일본이나 유럽 등은 고령사회 대비 그 기간이 20년 내지 30년 혹은 50년 이상이었던 것 반해서 우리는 불과 10년 만에 맞부딪히게 되었다. 게다가 비슷한 시기에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핍박이 예고되고 있어 국가적, 사회적 재앙이 우려된다. 장수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건강하게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의사인데 그 결과가 장수국가가 되니까 국가적, 사회적 재앙이 된 거예요. 저 의사 해야 돼요? 저희 아버님이 국가적, 사회적 재앙입니까?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너무나도 노인의 가치를 경제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노인은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오랫동안 그 경험으로 자신이 앓을 올바르게 실천하고 알려줄 수 있는 능력. 전 그걸 지혜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것을 망가뜨리는 병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네, 치매입니다. 치매 얼마나 많다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굉장히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60대에서는 100분 중에 한 분 정도예요. 뭐 별로 굉장히네. 그런데 70대 가면 10분 중에 한 분이래요. 80대가 되면 4분 중에 한 분이 돼요.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점점 무서워집니다. 우리나라 지금 치매 추정 인구는 제주도 인구 50만 명이 조금 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죠. 참 많습니다. 어느 며느님이 어머님을 데리고 오셨어요. 모시고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나요? 그랬더니 제일 처음엔 기억이 떨어져서 오신다고 그랬어요. 옛날 기억은 어떠신가요? 그랬더니 갑자기 얘기가 바뀌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어머님 진짜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옛날 기억 너무나 잘하세요. 옛날에 제가 어떻게 했다는 거 저도 모르는데 다 꼬박꼬박 꼽으시고요. 그리고 옛날에 구박받았던 거 다 얘기하시는데 아주 미쳐버리겠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최근 기억이 점점 없어지면서 예전 기억이 더 명확해지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게 치매 초기 증상입니다. 기억력. 그래서 기억력 좋냐고 물어보면 옛날 기억력 좋은지 최근 기억력이 좋은지 이걸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중기 정도 되면요. 손자가 용돈 주고 갑니다. 받았어요. 아, 내가 좀 기억이 없으니까 어디다 숨겨놔야 잘 숨겨놔요. 근데 이제 손자가 왔어. 할머니, 저번에 용돈 드렸던 거 어떻게 됐어요? 그거 어디 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느 날 며느리가 어머님 이 돈 뭐예요? 라고 딱 보이는 순간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요 도둑. 네가 훔쳐갔지. 며느리 환장합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일. 너무 원망스럽고 그렇지만 어머님 입장에서 도둑이라고 했던 것이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도둑이라고 뿐이 판단할 수 없었던 겁니다. 치매 환자분들을 잘 케어하고 관리하고 해야 될 주체가 누구냐? 치료의 주체는 저는 가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살벌한 얘기인가요? 왜 짐을 나한테 다 지우냐고요? 가장 오랫동안 같이 계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그분입니다.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제일 잘 알아요. 근데 가족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화가 나죠. 또 오해를 갖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치매에 대해서 가족들이 잘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알자. 치매에 걸리신 분들을 봉양하다 보면 가족끼리 많이 싸웁니다. 설마 합치자고 부르신 건 아니겠죠? 우린 애들이 둘 다 학생이라 못 모시는 거 알지? 형님, 전무 학생 아니에요? 고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같아. 그럼 어디 싼 요양원이라도 좀 알아볼까요? 첫째 며느리가 참 봉양을 잘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째 며느리한테 얘기를 합니다. 동생, 어머님 너무 힘들어. 그랬더니 둘째 며느리가 딱 모셔갔는데 첫째 며느리는 또 그래도 정이 있으니까 잘 계시나고 딱 가봤어요. 헉, 이건 뭐 엉망이야. 우리 집에서는 똥오줌 다 가리셨는데 거기서는 막 똥을 싸셨다는 거예요. 오줌을 아무 데나 두신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우리가 치매에 대해서 좀 알면 아마 해결 방책이 있었을 거예요. 새롭게 배우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첫째 집은 항시 있었던 집입니다. 화장실 어디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둘째 집에 갔더니 이게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무리 가르쳐드려도 밤에 깜깜한데 딱 나왔는데 이 방인지 저 방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 열어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 방 열어보니까 저것도 아니고 나도 모르게 실내.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마치 치매 증상 아주 그냥 뭐 거의 마지막 단계인 것 같이 막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해결점은 아마 첫째 며느리가 다시 모셔가는 겁니다. 그럼 첫째 며느리는 그렇게 희생양으로만 있어야 되나요? 그건 아니고요. 그분들을 잘 봉양할 수 있도록 휴가와 경제적인 도움을 드려야 됩니다. 싸워서 붕괴될 것이 아니라 치매 부모님을 모신다는 입장에서 같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뇌세포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증진을 시켜줘도 계속적으로 나빠지는 그 세포가 없어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증상치료입니다. 증상치료. 그리고 기억력도 좀 증가시키는 증상치료법이 있고 또 막 화를 내고 망상을 갖고 막 이렇게 되시는 분들 그런 것들을 좀 줄여드리는 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뭘 하느냐 하면 가족들이 모실만하게 이쁜 치매를 만들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초기에 우리가 치매 어르신들을 대할 때는 사실은 이제 뭐 약이 좀 효과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근데 중기에는 약발보다는 여러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치매 걸리면 빨리 돌아가시나고요? 예전에 한 10년이면 돌아가셨다고 그랬는데 요즘 한 15년, 20년 가십니다. 오래 가는 여행입니다. 오래 가는. 하지만 결국엔 어떤 상태, 즉 최종의 상태에 도달하실 때가 있겠죠. 싸우지들 마세요. 이 좋은 세상에. 근데 댁은 누슈? 그분이 저희들을 전혀 알아보시지 못하는 상태. 전 말기 때 마지막에 그 가족을 전혀 알아보지도 못한다면 그분을 끝까지 원망 덩어리로 만들지 마시고 요양원으로 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말기에는 헤어져 사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너무 무거운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여기에 오신 분들한테 이제 선물 드려야죠. 예방 어떻게 하느냐. 예방을 하려면 일단은 가지고 계신 병이 있으시다면 철저히 관리를 하십시오.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성인병, 그것도 분명히 치매 위험 요소입니다.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관리하십시오. 그리고 운동을 하십시오. 산책하십시오. 하늘 보면서 햇빛을 느끼면서 비타민 D도 합성을 하시고요. 주변에 무엇이 변했는지도 느끼시고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걸으면서 심폐기능도 향상을 시켜주십시오. 산책 하루에 30분씩 2번, 일주일에 3번.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걸 실천해 주십시오. 운동은 우리의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면서 뇌가 계속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뭘 먹냐고 자꾸 물어보세요. 많이 먹기보다는 적게 먹어야 됩니다. 소식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혼자 먹기보다는 여럿이 같이 먹어야 됩니다. 데이비드 스노든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수녀를 연구했어요. 보니까 수녀님들이 조금 오래 사세요. 치매도 덜 걸려요. 왜 그럴까?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이제 수녀님들은 혼자 밥 먹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같이 먹는다, 그런 얘기도 거기서 나옵니다. 거기에 103세 마티아 수녀님이라는 분을 소개를 합니다. 그분은 방에 가면 벽에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의 이름을 쫙 붙여놨습니다. 매일마다 그 제자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뜨개질을 해서 1500켤레의 장갑을 만들어서 사회봉사단체에 기부를 합니다. 즉 끝까지 가치 있는 삶, 상당히 밝고 상당히 재밌게 사셨어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변의 사람과 교통을 해야 됩니다. 자극을 받고 그 자극에 의해서 새롭게 생성되는 뇌세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치매하고 긴 여행을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분명히 치매 환자들은 늘 것입니다. 저도 치매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제가 치매에 걸렸을 때 이 사회가 나를 재앙이라고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안을 수 있는 진짜 지혜로운 사회가 된다면 아마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100세 시대의 그 치매가 사회의 그 재앙이라는 게 진짜 가슴에 와닿고 그러는데 또 아까 와닿는 게요. 60대는 100명 중에 1명, 70대는 10명 중에 1명, 80대는 4명 중에 1명. 그 왜 이렇게 외워지죠? 무서워서 이게 딱 이렇게 외워지는 것 같아요. 치매 종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 이제 알츠하이머 병으로 인한 치매가 전체 치매를 다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한 7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뭐 다른 종류들도 있습니다. 중풍이 자주 와서 생기는 혈관 치매, 네. 그리고 파킨슨 병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몸만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 기능도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뇌에 물이 차게 되면은 수두증이라고 하는데 네. 그것도 인지 능력을 떨어뜨리고요. 80여 개가 넘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치매 상태를 일으킬 수 있는 것. 그런데 어떤 것들은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가역적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셔서 이것이 되돌릴 수 있는 치매인가 를 보셔야 됩니다. 이제 치매도 전조 증상이 아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평소 냄새를 잘못 느끼면 치매를 의심해 봐라 하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김잔디 그 기자가 자리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계시네. 네. 아주 얼짱 우리 김잔디 기자가 관련 기사를 쓰셨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연구가 2가지 나온 거를 제가 가져왔어요. 네. 뉴욕대에서 연구한 거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냄새 맡는 기능이 점수가 낮으면 한 단계 정도 낮으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10%씩 높아진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이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아니면 주변 어른들이 갑자기 뭐 냄비 타는 냄새, 뭐 음식 태우는 냄새를 못 맡는다. 가만히 앉아있죠. 네. 그러신다거나 아니면 네네. 뭐 이렇게 강한 향 있잖아요. 커피, 뭐 믹스 커피라든가 그렇죠. 김치라든가 이런 냄새를 못 맡는다. 이러면 약간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거 냄새 나긴 나는데 무슨 냄새지? 장미꽃? 또 플로리다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이제 좀 재밌는 실험을 했는데
일반적인 그 치매 환자가 아닌 정상인들군하고 치매 환자하고 왼쪽 콧구멍과 오른쪽 콧구멍의 그 후각 기능 차이를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치매 환자의 경우는 현저하게 왼쪽 콧구멍으로 냄새를 더 못 맡는 거예요. 뇌신경세포가 이 신체로 나와 있는 게 유일한 게 이 코 후각세포라고 해요. 그래서 뇌신경세포랑 그 코로 냄새를 맡는 후각세포랑 거의 같다고 보면 된다. 이제 냄새 못 맡는 것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많이 저것이 알려지면서 냄새를 못 맡는다고 저한테 많이 오세요. 아, 그래요? 치매 아니냐고. 그런데 대부분 코가 막혀서 오시고 대부분 코가 막혀서 오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냄새 못 맡는 제일 큰 원인은 코가 막힌 겁니다. 네. 근데 왜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냐? 왼쪽이 더 이성적이고 그리고 정확하고 이론적이고 뭐 이런 얘기 다 들으셨죠. 어떤 사실에 대한 기억을 더 잘하는 뇌가 왼쪽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더 먼저 망가진다는 것을 이제 밝힌 거죠. 뭐 이외에 또 다른 전조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전조 증상은 그냥 아까 얘기 나온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평소 때 그분하고 달라졌습니까? 이걸 물어보면 예전에 그분이 아닌데 이러면 검사 받아야 돼요. 그 송대순 씨 그 치매가 있으셨을 때 뭐 다른 증상 같은 건 없었나요? 목소리가 뭐 달라졌다라든가. 목소리가 뭐. 조금 이렇게 높아져요. 그리고 말이 좀 빨라지고 유치한 얘기를 너무 재밌게 진실되게 사람을 똑바로 보면서 아주 막 사실적으로 표현해요. 얘 내가 연안에서 수달피 목소리 내가 제일 먼저 입었다. 내가 이뻐서 제일 먼저 뭐 이런 내가 너무 이뻤다는 얘기 뭐 그런 걸 한국말로 자꾸 하는 거야. 남들 보고. 부끄러워서 잘 얘기 못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니까 좀 이상하다는데 왜 그러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넘어가면 깊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치매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이제 여러 가지 오해가 많이 있기도 하는데 병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요. 치매? 그건 늙으면 다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제일 많습니다. 건망증이 치매되는 거 아니에요? 건망증과 기억상실만 갖고선 치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다른 인지 기능이 더 망가져야죠. 판단하는 능력, 그리고 뭐 길 찾는 능력, 계산하는 능력, 말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같이 망가져서 그분이 예전과 달라진 상태. 그걸 치매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깜빡깜빡할 때는 사실 많이 있거든요. 네. 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서류를 가지고 서류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거 잊어버릴까 봐 준비성이 아주 철저하니까요. 그리고 현관 앞에다가 서류를 이렇게 놔둡니다. 네. 그리고 건너서 그냥 그냥 갑니다. 이런 적도 있었다니까요. 이걸 보고선 그 치매라고 하면 좀 곤란하죠. 근데 저는 검사를 한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수화기를 잠깐 잊어버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기로 했는데 못했어요. 근데 수화기를 찾았어요. 근데 걔한테 전화가 왔어. 내가 받았어요. 너 왜 전화를 안 해? 내가 수화기를 잊어버려서 전화를 못해. 이렇게 걔가, 너 지금 전화를 하잖아. 근데 글쎄 내가 수화기를 잊어버려서 못해. 이거를 계속. 그러니까 제 친구가 들고서. 야! 이러고 소리를 지르는데 내가 그걸 끝까지 그랬는데 혹시 정말 이 나이에 그러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제가 비타민에서 머리 검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나갔잖아요. 그래서 검사를 했어요. 근데 1등 했어요. 건망증이라는 것은 이제 소소한 잊어버림입니다. 소소한 잊어버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대부분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잊어먹었는데 힌트를 딱 주면 생각나. 생각났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식사를 하고 나오셨어요. 식당 주인이 막 나옵니다. 아니, 돈 내고 가야죠. 근데 건망증이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 다른 생각하느라고 돈을 드려요. 근데 치매는 어떻게 될까요? 벌컥 화내지. 아까 줬다고. 냈잖아. 냈죠. 아니죠. 내가 언제? 내가 밥 먹은 기억이 없는 거야. 밥 먹은 기억도. 입력이 안 되네, 입력. 그래서 입력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자체를 다 기억을 그래요. 밥 먹은 걸 잊어버리고 근데- 맨날 굶겼다고 그래요. 네네. 그저 고스톱 치면 그 치매 예방이 된다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자, 그럼 한판 벌여볼까요? 고스톱을 네. 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좋은 놀이기구는 맞습니다. 네. 계산해야죠. 그 남의 마음 남의 읽어야 것도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매일마다 고스톱을 하신다고 얘기하면 좀 따시나요? 이르시나요? 맨날 딴다고 하셨던 분이 이르신다고 얘기하면 이거 조금 증상이 나빠진 거 아닌가? 따야 되는구나.
따야 돼요. 그래도 평소 때 승률은 갖추셔야죠. 실제로 저희들은 무슨 게임도 많이 개발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참 이것만큼 우리 정서에 맞는 게 없어서 참 여기서 그런 얘기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 예방이 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런 자리에서 얼마든지 얘기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 고스톱에다가 따로 그런 걸 썼으면 좋겠어요. 치매 예방용 이렇게 해서 뿌리면. 그리고 그 외우는 공부하는 거 선생님 있잖아요. 옛날에 네. 서정주 선생님이 산 이름을 그렇게 외우시고 막 이래서 그게 치매 예방에 좋다고 저희들 갔을 때 외우라고 막 그러셨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쭉 보면은 학력이 낮으신 분들이 치매에 좀 빨리 걸리신다고 그러세요. 그래요? 고학력일수록 치매에 늦게 걸린다고 그러십니다. 우리가 어떤 기억을 할 때 이렇게도 기억을 해보고 저렇게도 기억을 해보고 여러 가지를 다시 반복을 하고 하면 이 끈이 아마 공고히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뇌의 예비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그 예비 능력을 계속적으로 증진시키는 활동 분명히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자, 오늘 말이죠. 방청석에 두뇌 운동으로 치매를 극복한 실제 사례자가 한 분이 나와 계십니다. 그래요? 네. 박한록 어르신께서 나와 계세요. 어디? 네, 앞에 계시죠. 자, 우리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1호선 전철역을 에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인천, 동인천, 도원, 제물포, 도화, 주안, 간석, 동암, 대군, 부평, 부계, 송내, 중동, 부천, 소사. 역과 본수, 어려동, 대동, 구일, 구로, 신도림, 영등포, 서울, 대방, 의령진, 용산, 남양, 서울역, 시청, 종각, 동가동가, 동명화, 도량항, 동명화, 신월동, 대기동, 태양리, 대기, 외대와, 신임은, 석계, 성북. 월계, 녹천, 창동, 방학, 도봉, 도봉산, 광월사, 회룡, 불경구, 강원.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어. 이렇게 외우는 것도 여러 가지들이었었어요. 많지요. 네, 뭐 지하철 또. 시군구 234개월을 외우고 나니까 그거 하지 말고. 무서워 이제 그거 하고. 계속 외우겠군요. 또 뭐 외웠어요? 세계의 산명 강렬. 세 개까지 외울 거 있으면 다 외웠습니다. 아시아 나라 이름. 됐어. 자, 치매를 또 이렇게 극복한 사례를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보내주세요. 네, 잠깐 잘해주시고요. 네. 이 치매 환자의 경우에 말이죠.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죠. 가장 이제 당혹스러운 것은 진짜 얌전하셨던 분이 막 공격적이 되는 거예요. 포악하게 되는 거.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막 포악해지시는 분들 잘 보면요. 대소변 마려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가족들이. 막 그래갖고 급한 그 모습이 급해서 나 어디 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안 치니까 이거 왜 그러냐고 놔두라고. 자기 표현이 잘 안 돼서 그 답답한 표현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기하고 좀 비슷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될까요? 다시 아기로 갑니다. 네. 김잔디 기자 어떻습니까? 실제 간병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휴직을 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 치매 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그 치매 환자를 돌보는 그 보호자들 중에서 거의 30% 가까운 27%는 직장을 결국은 그만뒀다. 간병을 하느라. 네. 그리고 또 적어도 절반 정도는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맞아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있을 것 같아요. 돌보는 가족 힘든 옷 갈아입힐 때 그럴 때 조금 저희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모든 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접근을 해보죠. 아기한테 웍 하면 이거부터 나타나. 네네. 그러니까 웍 하면 누구든지 방어를 해요. 그래서 옷 갈아입히기에는 첫 번째로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꼭 얘기 드리는데, 그리고 옷 갈아입은 다음에 그 느낌이 좋다는 것을 참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이쁘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냄새도 조금 향기롭게 나게. 그렇지만 이건 다 이론적인 얘기입니다. 치매 가족분들을 한번 만나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한테 듣는 것보다는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셨던 분들한테 그 노하우를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때가 많습니다. 뭐 이런 실전 팁들도 있더라고요. 깨끗한 물을 살짝 옷에 조금만 떨어뜨려서 아유 젖었으니까 갈아입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그런 노하우들 이런 게 다 아마 실사례에서 나온 얘기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그 관심의 영역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꾸만. 아까 뭐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밥 먹었는데 돌아서면 밥 안 준다고 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적게 자주 드리는 겁니다. 세 끼를 우리가 꼭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네네. 하루 세 끼를 우리 입장에서 고집을 하면 네. 그분들은 진짜로 안 먹었거든요. 네. 그리고 포만 센터가 망가졌기 때문에 배부른 걸 잘 모릅니다. 네. 그래서 자꾸만 먹게 되거든요. 어머니 식사예요. 식사를 거부할 때는 입안에 통증이 있거나 틀니가 불편하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독이 들어있다고 의심할 경우 함께 식사를 해주어 안심시킵니다. 목욕 후에 원하는 일을 하거나 좋아하는 간식을 제공하는 등으로 목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수온이나 씻는 방법은 치매 노인의 습관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은 주의해서 천천히 해야 하며 목욕 후에는 목욕을 잘 끝낸 것에 대해 칭찬합니다. 치매 환자 가족을 도울 수 있는 그 사회적 장치나 기관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네, 네. 그걸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단 지난 7월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경증 치매 환자도 이 5등급으로 신설을 해가지고 장기요양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분들이 그래도 1년에 한 6일이라도 휴가를 줄 수 있게끔 하자 해가지고 이제 치매 환자들을 그 요양소나 아니면 보호소에 이렇게 뭐 모셔두고 이렇게 약간 휴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마련을 했고, 평소에 그 경찰서에다가 미리 그 치매 환자 등록을 해놓으면 만약에 사태가 발생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빨리 치매 환자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일단은 그 치매 안 걸리도록 예방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친절한 정아 씨가 뭐 준비한 거 있어? 제가 네. 하는 일이 그건데요. 예. 친절한 정아 씨가 하는 일이. 네. 오늘은 네. 두뇌 활동에 도움을 주는 연상 퀴즈를 좀 준비해봤어요. 네네. 자, 저 네 가지 그림을 보면 네. 연상되는 단어가 있으시죠? 삼겹살이네. 바로 나왔습니다. 자, 삼겹살 1단계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자, 저 세 가지, 저 말과 진돗개인데? 옆에 있는 삽과 개죠.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생각하실 수 있는. 삽살개? 선생님 너무 빨리 맞추세요. 삽살개 맞습니까? 하하. 아니, 어떡하니, 나. 진짜 너무 두뇌 활동 평상시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사지니까 삽살개. 삽, 내가 살게 하니까 살, 그리고 개니까 그럼 빨리빨리 삽살개. 말씀하세요. 저도 처음 보는 거니까. 네네. 야, 저희 문제 2개만 준비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하나, 둘. 선생님 이제 맞추지 마시고. 10마리. 네, 맞아요. 지금 10마리의 힌트가 있어요. 10마리가 있고. 매가 10마리네. 네. 네, 열매네. 이용렬 씨 절대 치매 안 걸리실 것 같아요. 지금. 딴 거네. 자, 열매 한번 보여주시고요. 딴 거네. 내가 얘기할게, 이제. 딴 거네. 네. 마지막 문제니까 이거는 우리 방청객한테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옆에 활이 있죠? 옆에 박명수 씨잖아요. 네네. 자, 손 들고. 이거. 박명수 자, 그리고 정답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정답 나왔는데요. 근데 제가 저희는 사실은 이거 맞출 때 좀 시간이 걸렸거든요. 저희 제작진이 머리가 좀 나쁜가 봐요. 아니. 그래서 이렇게 빨리 개그맨이잖아. 생각하지 아니, 이게- 개그맨들은 빨리 맞춰. 이거 여러분들을 위한 건데 내가 안 해야 되는데 입이 가질가질해가지고 나 이걸 못 참어. 아니 근데 방청객 여러분들도 저 활명수 우리 바카스라고 얘기한 스태프도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런 그 연상 퀴즈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겠죠? 예, 생각자고 어차피 하니까. 뇌를 자극하는 여러 가지 행동이나 뇌를 자극하려는 여러 가지 퀴즈를 풀거나 하는 것들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뇌를 쉬게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치매에 안 걸렸다면은 이런 것을 하셔야 됩니다. 뭐 김재한테 기자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예방법. 네, 근데 아까 교수님께서 강연하시면서 다 얘기하셔가지고요. 네. 그래도 복습하는 차원에서. 아니 얘기해서요. 아까 교수님 한 거 잘라볼 테니까. 이 보통 우리가 운동이나 신체 활동,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게 신체 건강에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치매 예방에 진짜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소통하고 어울리고 사회 활동하는 거 이게 모두 치매 예방에 아주 도움이 된다니까 운동을 하더라도 같이 등산을 간다거나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운동을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청객으로 이렇게 오시는 것도 되게 좋은 거예요. 네. 좋죠. 오늘 그런가 하면 스튜디오에 서강 직업전문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왔어요. 어디 네.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어디? 네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금천 새바람 봉사단 여러분들이 많이 와주셨는데요. 네. 어떤 봉사를 하시는지 좀 소개를 직접 해주실까요? 네, 그래서 주로- 저소득층을 위해서 밑반찬 지원도 하고 있고요. 네. 무료급식 하고 있고요. 네. 요즘 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 예방 운동, 네, 그걸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치매 예방 운동을 수개월 동안 배우신 강사분들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럼 저희 예. 조금 잠깐 배워볼 수 네, 있을까요? 다 강사분들입니다. 아, 네. 손을 이렇게 하십니다. 네. 그러면 뇌가 이 속으로 딱 들어오는 사이즈라고 그래요. 첫 번째, 이 엄지를 한번 돌려보도록 손을 딱 붙입니다. 네. 엄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엄지 이렇게 돌리고. 예. 이걸 돌리면 지구력이 좋아집니다. 네. 지구력이 좋아지고요. 다음에 검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지. 돌아가네요. 예, 예, 잘 검지. 돌아갑니다. 이 검지는 집중력이 좋아진다. 집중력이요. 그 다음에 중지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잘 들어가네요. 잘 돌아가죠? 예. 기억력에 굉장히 도움이 된답니다. 자, 그 다음에 약지를 한번 돌려보십시오. 잘 들어가네. 약지 잘 돌아갑니까? 예. 이게 잘 말 안 들을 거예요, 내 거에도. 그 몰입력이 좋아집니다. 몰입력. 예, 그 다음에 소지. 네, 예, 약지. 소지를 한번 돌려봐요. 소지는 잘 돌아갈 거예요. 새끼손가락. 예, 이 소지는 순발력이 좋아진답니다. 예, 순발력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어디든지 부르면 가서 전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손가락으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손가락으로도 치매 예방에 상당히 많이 도움을 되는군요. 자, 그러면 이번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른손은 바닥을 피고 왼손이 주먹이죠? 칩니다. 치고 올라오면서 바꿔서 칩니다. 올라오면서 바꿔서 치고 올라오면서 바꿔서 치고 올라오면서 바꿔서 치고. 자, 이걸 빨리. 야. 어렵지요? 네. 이게 몰입력을 줍니다. 이걸 많이 하셔서 아까 네. 퀴즈를 그렇게 빨리 맞추신 것 같아요. 이건 뭐 제가 괜히 우리 어렸을 때는요 사실 장난감들이 없으니까 손가락으로 많이 손가락 가지고 놀았죠. 아주 많이 놀아고 실뜨기도 많이 하고 온몸 가지고 다 놀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생각나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 치매 환자를 가족으로 둔 분들 마음이 많이 아프실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말씀 좀 위로의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나는 하나 후회하는 게 있어요. 우리 엄마가 밤에 그렇게 돌아다녀요, 집을. 그러면 내가 자야 되니까 내가 소리를 빽빽 질렀어요. 빨리 자라고. 왜 돌아다니냐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무서워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내가 뭐 배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우리 엄마가 한 입을 해서 같이 자주면서 저를 만져줬잖아요. 그거를 내가 못한 게 가장 내가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그거 가장 후회돼요. 그래서 만일에 계시면 물론 막 화나죠. 막 짜증나고 그랬는데 하루 한 이불에서 하루 주무셔 주세요. 근데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돌아다녔던 것 같아서 내가 한 이불에서 못 자준 게 너무 미안해요. 네네. 그거 한번 꼭 해주시라는 얘기를. 네네네. 아유 끝자락에 또 이렇게 눈물을 네. 제가 좀 더 부탁드리는 건 가족들이 병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넓혀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네. 저희들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리고 치매다 그러면 같이 안으려고 하는 네. 태도, 그 보호자나 그 간병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태도, 우리가 이렇게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한 줄 정리하겠습니다. 치매, 가족이 약이다. 치매 치료에 있어서 약의 도움이 절반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가족의 힘입니다. 네, 치매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대처를 통해서 온 가족이 건강한 100세 시대를 열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 손을 덜덜덜덜 이렇게 떨면서 가는 걸 보셨죠?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이라는 게 백지장 차이고요. 좋은 습관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
무조건 운동을 하는 거야. 그 운동화를 못 신네. 꺼내놓은 지 3개월 됐는데. 미스터 씨, 묵을 좋아하나 봐요. 묵 좀 더 가져와. 아, 강연 쇼야, 내 쇼야 이거.